이명박 대통령 만나셨다고 하는데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인사하러 갔습니다. 신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러 그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이 청계 포럼이라고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찾아뵀습니다. 뭐, 지금 요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누셨을까요? 뭐 그런 현안을 꼭 말씀드리러 간 것은 아니고 인사차 이제 갔는데 앞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재임 중에나 끝나고든지 감옥을 계속 가시는 이런 불행한 일은 더 이상 없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럼 개헌 얘기도 좀 하신 거예요? 네? 개헌 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는데. 그럼 개헌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뭐 그냥 계엄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는 일치 없었어요. 뭐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전혀 이야기 없었어요. 뭐 선거 이야기할 계제도 아니고. 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장관님께서 지지율이 크게 앞섰는데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 뭐 지금 우리 전국이 굉장히 오늘 아까도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몰라도 사실 대통령만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도 안 계시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안 계시고 권한대행도 계속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보고도 뭐 전부 요즘에 국정조사다 내란 뭐 공조 공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니까 정부가 아까 이 방산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부가 구매자인데 그 구매자가 물건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쪽 구매하시는 정부를 좀 설득을 해주고 기업도 신용이 있지만 기업 이상으로 한 국가가 이 물건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애프터 서비스나 추가적인 그 방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신인도, 국가의 신뢰성, 국가의 지속성,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대표자가 없단 말이에요. 밑에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고 또 장관 임명하지도 못하는 이런 거는 얼마나 큰 국가적인 손해나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잘 우리가 저도 듣고 상당히 참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오시든지 아니면 장관이라도 임명할 수 있다든지 뭐 그래야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께서 빨리 복귀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총리는 뭐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그런데 이렇게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점을 오늘 우리 이 방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당정회의에서 아주 절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제 범여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장관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잘사니즘, 무엇이 먹고 살게 합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잘 돼야 청년들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이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먹사니즘이냐? 기업이 왜 채용 계획이 없습니까? 뭐 노동조합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정년은 계속 연장하라 그러고 젊은이를 뽑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직된 이런 법, 대표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실상을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느끼고 있는데, 근데 아주 본인은 뭐 그 먹사니즘, 그럼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직장이 삼성 반도체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먹사니즘이다. 잘사니즘은 뭐가 잘사니즘입니까? 잘사니즘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건데, 이거 너무나 그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에서 개헌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개헌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방향이라든지 있으신가요? 개헌론요? 네, 개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뭐 지금 지키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1987년 대한민국 헌법은 위대한 헌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바로 87년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걸 위해서 저는 감옥도 2년 반 이상 갔다 왔습니다. 직선제 개헌 때문에. 그런데 그 87년에 참 위대한 그 개헌이, 지금 개헌이 이루어져 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이게 87년 헌법의 핵심이에요. 그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의힘 이런 거였는데, 이제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정말 감격적인 우리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현행 헌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현행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고쳐 나가야 되겠으나 현행 헌법의 근본은 참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대한 그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그 열매가 현행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다면 차근차근하게 고쳐야지, 이렇게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헌법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좀 주장하고,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유연화하되 총 근로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4일제, 오늘 4.5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4.5일제나 4일제나 이런 것이 가능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도, 실행하는 기업도 있어요.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4일제로 하자라는 거나 4.5일제로 하자는 법을 그렇게 고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로시간이 뭐 세계적으로 제일 길다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짧아졌어요. 휴일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냐, 아니면 지금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이 문제냐.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4일제까지 법제화해가지고 4.5일제, 4일제 계속 이렇게 법제화한다면 그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엄에 대해서 들어보고서라도 반대하시겠다라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 분께서는 계엄 자체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입장. 계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일일이 다 안 봤습니다만은, 계엄이 내란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직 재판하기도 전에, 그 다음에 기소도 되기 전에 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어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예요. 계엄 선포권이. 그러나 그게 적합했냐 아니냐 따질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계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엄에 대해서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상의하셨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말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란이냐 그게 계엄이. 내란이라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내란이다 하는 데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근데 판단되기 전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조건 계엄은 내란이다. 그 다음에 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덕수 총리나 우리 내각에 대해서도 장관들이 앉아있으면 전부 내란 동조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망언이죠. 또 뭐 질문하세요? 장관 다음 일정 이동하셔야 돼요. 네, 다음 일정도 뭐 말씀 좀 하나만 더 받고 가죠. 이명박 대통령 만났을 때 예? 당부 사항이나 그런 건 따로 없었어요.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 만나셨을 때 따로 장관님이나 뭐 당이나 정부나 뭐 당부 사항은 따로 없었을까요? 대통령께서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고용노동청 서울청이 청계천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뭐 한 100m가 안 되는 50m 좀 아주 가까운데 제가 청계천에 자주 이렇게 지나가거나 점심시간에 보면은 거기는 남녀, 노소 많이 그 청계천에 오시고요. 점심시간에 많이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날이 좋으면 책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외가리도 와 있고 오리도 와 있고 물고기도 잉어부터 메기부터 온갖 그 물고기도 놀고 그래서 참 청계천은 제가 봐도 잘하신 것 같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도 너무 이 청계천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 생각에 청계천 잘하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조금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청계천 잘했다는 말씀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청계천은 우리 사무실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직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 샐러리맨들 삭막한 도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나와서 외가리도 한번 보고 잉어도 한번 보고 자연의 꽃과 이 나비도 많이 날아와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삭막함을 이기고 이 서울의 도시로서의 그 자연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그 품격을 높이고 젊은이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참 좋은 청계천 복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 이동하시기 됐죠? 혹시 또 보수 원로분들 추가로 만나실 일정 같은 건 없으세요? 우리나라 뭐 원로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자주 만나요. 저한테 자주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는 뭐 이런 문을 닫아놓지 않는데 기자분들한테는 제가 좀 요즘 죄송한데 제가 자꾸 말을 하는 것이 이 기사가 될 줄 몰랐는데 자꾸 기사로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이 말을 많이 해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뵙게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자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잘 모시지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뭐 저는 기자를 기피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난 대통령께도 늘 기자분들 자주 만나시고 자주 이렇게 회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의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분들 자주 안 만나시면은 여러 가지로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피해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기자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자를 안 만나고 국민을 만난다는 것은 이 민주 사회에서는 안 맞는 말이죠. 그만큼 기자분들을 만나고 또 기자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요즘 제가 좀 못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좀 죄송합니다.
잘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